시작하겠습니다. 3강 시작하겠습니다. 3강은 내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말은 값어치, 값을 이야기하죠. 이런 질문으로 시작할게요. 나는 얼마짜리인가? 한 화학자가 재밌는 연구 이렇게 결과를 나름대로의 연구인데요. 인간의 몸을 물질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 인간의 몸, 물론 수분이 70%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몸에는 뭐가 있죠? 지방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뭐 다 나누면은 물질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얼마쯤 될까? 그게 신뢰할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100쯤 된다. 인간의 몸이 14만 원, 우리 돈으로 14만 원 정도 되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이름으로 감춰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는 잠재력이라는 이름으로 뭔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서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그냥 덮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나의 값어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값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낼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시나요? 나 자신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또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나의 모습을 의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이 돼야 되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이고 키워가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에 가면 순황금불상, 지금 화면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 황금불상은 높이가 3m 그리고 무게가 5.5톤 5,500kg이나 나가는 순황금불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 강의를 만들 때를 기준으로 그 금값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돈 3.75g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딱 해봤거든요. 5,500kg 했더니 4,5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 금값이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보다 훨씬 더 나갑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한 1년 전에 만들었으니까 그때보다는 금값이 올라서 그 불상 앞에 가면은 작은 유리상자가 있고 유리상자 안에는 주먹만한 진흙덩어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황금불상이 있는 절이 태국 방콕에 있는 와트라밋이라는 사원이에요. 1957년 이전까지는 황금불상이 아니라 진흙불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7년에 이 방콕을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나게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원도 옮기고 이 와트라밋에 있는 이 황금불상, 진흙불상도 옮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큰 크레인이 동원이 돼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오직 금이 간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멈추고 비질로 이렇게 그날 비까지 왔다고 합니다. 덮어놓고 그날 저녁에 주지스님이 나와가지고 그 진흙불상을 보면서 우리 부처님 상이 금이 갔다고 걱정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금이 간 그 사이로 다른 불빛이 반사된 것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뭘까? 그래서 망치와 끌을 가지고 와서 깨기 시작했대요. 그 엄청난 일이 그 황금불상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비밀에 수백 년 동안 진흙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황금이.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순황금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덕지덕지 입혀놨을까? 그래서 역사가들과 함께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봤더니 수백 년 전에 여기가 미얀마인데 버마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온갖 문화재를 약탈해 갔죠.
이 숨은 황금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겠어요? 가져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빼앗기지 않을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육지책으로 진흙을 승려들이 막 그 작업을 해가지고 덕지덕지 입혀놨다고 합니다. 진흙을 그 황금에다가.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작업에 참여했던 승려들이 다 그 전쟁 때 몰살당했대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것이 비밀에 쌓여 있다가 1957년에 드러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진흙불상의 가치는 물질로 계산했을 때요. 물질로 계산했을 때 약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진흙불상의 가치. 근데 진흙을 딱 벗겨내는 순간 약 2만 배 이상이 늘어난 거죠. 가치가 올라간 거죠. 4,500억이니까. 우리 안에도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잠재력이라는 이름으로 수만 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거기에다가 진흙을 덕지덕지 입혀가지고 그 능력을 제한시켜버리고 사장시켜버리고 있는지는 아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가장 기본적이고 바탕에 해당하는 것 4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나의 가치를 높이는 법.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고 1994년도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스티븐 코비가 쓴 책이었는데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자기 관리에 대한 주제 그리고 자기 개발에 대한 것이 대중화시켰던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개발. 근데 그 자기 개발, 자기 관리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저는 그 책에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내용인데 오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는 지금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인물인데요. 석유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록펠러입니다. 1913년에 9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억 달러를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2천억 달러.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면은 280조 원 정도가 되겠네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걸 약 2천억 달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50년 동안 이 돈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고 시급이 얼마였을까? 이걸 제가 계산해 봤어요. 시급. 이제 하루에 24시간씩 계속 벌어가지고 50년 동안 벌었더니 얼마가 나오냐? 시급 6억이더라고요. 또 다른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 약 1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급 6억, 어떤 사람은 시급 1만 원. 그렇다면 물론 인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가치를 다른 누군가가 외부에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엇이 우리의 가치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우리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이란 이름으로 숨어있는 그것들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그냥 진흙덩어리를 덕지덕지 입혀가지고 그냥 사장시키며 살고 있는가? 이 차이. 그 차이는 뭐가 만들어요? 내가 해온 공부, 익혀온 기술, 만난 사람들, 낭비한 시간들, 즐겨온 시간들의 차이,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이런 것들이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4가지 좀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4가지 요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금을 캐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실패하다 파산 직전에 조금만 더 파자 해가지고 석유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전기와 석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대량 생산의 시대에 들어가는 그때 포드 자동차라고 대표되는 20세기 초반 그때 크게 부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첫 번째 요소입니다. 저는 첫 번째 요소를 규칙적 기상으로 잡았어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난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는 반드시 그러지는 않아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삶의 루틴, 삶의 습관을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 기상의 달인이었다고 합니다. 한국 부자 백인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라고 답했고요. 메리 케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당신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이면 180분, 3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1년이면 160시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양이다.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 1시간은 오후 시간 3시간의 효과가 있을 정도로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승리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루의 반은 성공하는 셈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이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3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저녁 절제예요. 저녁 시간에 절제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렵습니다.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침 금지. 무슨 뜻이에요? 일어났다가 다시 자는 거. 한 번에 딱 일어나서, 그러니까 알람을 맞춰놔도 습관적으로 알람 맞춰놓고 5분만 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딱 맞춰서 그때 딱 일어날 시간에 맞춰놓고 그때 딱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맞춰놓고 안 일어나. 이거 소용없어. 안 좋아요. 그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일어날지 말지 고민하는 그 시간이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일어나는 시간에. 네. 세 번째는 아침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30분 일찍 일어났어. 근데 딱 일어났는데 할 게 없어. 그럼 또 자요?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면 30분 일찍 일어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 30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놔야 돼요. 이 3가지. 이게 아침에 일정한 규칙적인 기상을 하는데 필요한 3가지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가치를 높이는 법은요, 시간 관리입니다. 근데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란 당신이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이다. 당신이 목표에 눈을 고정시키고 있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 할리포드의 말입니다.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요소 뭐다? 목표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플래너의 기본 원리의 첫 번째도 목표였죠. 목표가 있은 다음에 전략도 있고 계획도 있고 실행도 있고 평가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목적지 없이 떠난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잃지 않는 것이 시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통해서 앞으로 이걸 작업을 할 텐데 사명선언서 쓰기 우리 2강 때 할 겁니다. 인생 헌법 만들기, 삶의 전략지도 만들기를 2강 때 하게 될 건데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우리가 쓰는 대로 쓰여지는 스토리다. 쓰는 대로 쓰여지는 스토리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고 그날 했던 활동을 떠올리며 내가 했던 활동을 기록해 보는 것도 시간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시간 관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인간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나 자신이어도 효과가 동일하다. 나도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이게 시간 관리에 성공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 중요한 일에 해야 돼요. 워렌 버핏에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해야 할 25가지 일이 있다면 5가지에 집중해라. 이때 중요한 것은 나머지 20가지 일에 눈을 돌리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면 살아라.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며 사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독서입니다. 독서.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던 헨리 포드도 $2밖에 월급이 아주 작았을 때부터 늘 책을 사서 봤다라고 하고요. 에디슨도 젊은 시절 수중에 있는 돈을 대부분 과학 잡지나 실험 재료를 사서
그걸 읽는데 썼다라고 합니다.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의 효과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적인 능력을 키워주기도 하지만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생각의 재료를 제공하고 배경 지식을 주고 어휘력을 높여주고 또 폭넓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게 해주고 이 위에도 말하려고 하면 수백 가지도 쓸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의 효과입니다. 독서력을 나의 독서 능력의 기준은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책을 좋아하는가. 두 번째 매일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읽었던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책친글친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는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여야 한다. 해리 트루먼.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하시나요? 네. 열심히 저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못했어요. 새벽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 때문에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이 강의하는 동안은 이제 다른 시간에 가서 수영을 끝나고 가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수영을 하면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같이 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 어떡하자고 제가 1번서거든요. 근데 제가 실력이 늘고 있다라고 했더니 막 뒤에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아직 지금도 2번이 저하고 한참 떨어지는데 자꾸 실력이 늘면 더 떨어지잖아요. 2번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못 따라온다고. 자랑질을 좀 했습니다. 자, 운동하는 습관은 자동차 운전의 엔진과 같아요. 엔진이 고장나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죠. 밖에 차체가 바퀴가 아무리 멀쩡하더라도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바로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몸이 처지거나 피곤하면 의지와 결심, 동기가 있어도요. 몸이 못 따르면은 하고 싶은 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운동은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해주고 머리를 좋게 해주기도 하고 늙은 신경세포 간에 연결된 망을 만들어내며 뇌세포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고 또 뇌에서 생기는 향신경성 물질은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킨다.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은 또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며 따라서 원만한 인간관계와 리더십도 길러주고 뿐만 아니라 학습 성취와 창의성도 높아집니다. 성공과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도 확실한 길이 규칙적인 운동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부터 당장 운동을 시작하라. 운동 시작하십시오.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상. 두 번째 시간 관리. 세 번째 방대한 독서. 네 번째 꾸준한 운동. 가장 기본적인 거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가. 진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에서 야생 코끼리를 길들일 때 어린 코끼리였을 때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코끼리가 발버둥을 친다고 해요. 근데 도저히 끊을 수 없다라고 생각에까지 가게 된다고 해요. 자포자기하는 그 순간. 학습된 무기력의 상태에 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코끼리가 커서 어미 코끼리가 되어서 힘이 세져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그 시기가 돼도 노끈만 묶어놔도 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 한계에 학습되면 자신의 가능성을 망각한 채 길들여진 코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길들여진 코끼리가 되어선 안 된다. 내 안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이렇게 쇠사슬로 묶어놓지 말아라. 나비가 있습니다. 보기에 예쁘지만 나비는 바로 나비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바로 애벌레로부터 시작해서 고치가 되고 나비로 비상하는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비가 되는데 바로 어떤 시간들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애벌레와 그리고 고치의 시기, 실현기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벌레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치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무엇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아름답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나비의 모습을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나의 모습. 아까 시작할 때 와트라밋의 황금불상 이야기를 했지만 진흙불상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내 안에 뭔가를 이렇게 덮어놓고 있다면 그것을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으니까 나를 뒤덮고 있는 진흙덩어리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영원히 진흙불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를 높이는 작은 습관이 찬란하게 빛나는 나비가 되어 인생의 무대를 훨훨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자, 소감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